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주식에 대한 중요한 말이고요. 자, 오늘 새벽에 현재 끝난 상황을 보시면 약간 좀 의아하지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2월 물가에 안도했고 나스닥이 올랐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잘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안도한 게 아니라요. 나스닥 오른 거는 일부 종목에 의한 상승일 뿐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럼 맞출 수 있으면 그건 신이죠, 신. 그래서 좀 착시 현상이 좀 늘어나지 말자. 그 다음에 애플이 힘을 못 쓰죠. 지금 잘 보시고 이제 비트코인 그 코인 시장에 지금 조정이 나올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유동성의 문제죠. 확실히 유동성의 문제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해외 증시 보시면 엔비디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근데 제가 어제도 저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고점 그때 짱대 음봉으로 떨어졌던 그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예수 해제 ARM 대량 매도 뭐 이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2월 물가 3.2% 상승 금리 인하 신중론 힘 받나? 글쎄요. 얘네들 그 연준 애들의 그 거짓말은 뭐 계속되는 거니까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어제 이제 그 물가 상황을 좀 보시면 좀 이렇죠. 지금 근원 3.7 예상했는데 올랐어요. 3.9에서 조금 내렸지만 예상보다는 올랐다. 그다음에 전월비도 예상보다 올랐고요. 자, 그러면 요 근원은 석유나 뭐 이런 거 큰 품목을 좀 제하하고 이거 보는 건데 잡히질 않아요. 연준이 거짓말 한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또 올랐습니다. 3.2%로. 그래서 지금 물가 이슈가 계속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1970년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요. 뭐 경제 이런 걸 떠나서 물가만 봤을 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원 PCE 물가거든요. 그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년 대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6까지 갔었어요. 6%대에 있다가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오를 때 연준의 행태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이라고 그랬어요. 일시적. 그리고 나서 고물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면 다 잡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가 잡히는 듯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죠? 2% 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째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4%, 지금 3.8%. 2%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물가가 어떻게 되는데, 자, 그러면 좀 길게 보면 이게 70년대거든요. 2.8%까지 갔다가 다시 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때. 그래서 1974년, 75년 다시 물가가 10% 갔고요. 지금은 10%가 아니더라도 한 5%, 6%만 와도 그때 물가를 버금가는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게 연준이 말한 대로 물가가 잡힐 것이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게 다 뭐예요? 구라뻥이란 얘기죠.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그러면서 다시 또 내렸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때 아서번스가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20%까지 올립니다. 지금 파월 의장을 욕할 마음은 없지만 너무 구라뻥이 심해요. 거짓말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증시는 어떠냐? 거품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래서 또 와갖고 벌레들이 뭐라 그래요? 맞았네 틀렸네 하겠지만, 자, 이때가 1970년대 여기, 자, 70년부터 지금 74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 구간.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때의 물가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 자체가 이렇게 해서, 자,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서 조금, 네, 증시가 오버슈팅 하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가 올라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70년 상황하고 지금 너무 똑같은데, 그러면 콕 집어서 3월달 내려갈 거야, 4월달 내려갈 거야, 뭐 얘기 못 하죠. 네. 72년 12월달 그때부터 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이게 이제 50% 넘게 빠졌던 그때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똑같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물가가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 증시가 올랐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 그 중간에 물가가 올라가는, 네, 1970년대 상황을 저는 상정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보면, 자, 어때요? 네, 똑같죠? 지금 오르고 내리고 저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물가는 이제 서서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물가 좀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상하네. 예. 근데 S&P 500이나 나스닥이 오른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몇몇 종목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시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86.1.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에서 저점 되돌림. 이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다시 반등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자, 고점, 자, 저점 되돌림, 자, 이거.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보시다. 3월 달도 유동성이 많은지 아직도 시장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주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예, 광기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는 장기 지표로서 고점 대비 반을 보시고요. 이때가 그때입니다. 니프티 50.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리먼, 지금 현재 올 버블. 네. 그래서 공정가치 말씀을 드렸지만 한 100% 앞으로 많이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지표를 믿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지표도 보시면, 자, 어때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80 근처에 있다가 지금 60까지 와 있죠. 네, 반드시 극대 공포로 간다. 그러면 극대 공포로 가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예, 증시가 죽어야 됩니다. 일단은 올라오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네, 그 다음에 주가 강세, 주가 폭.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 그 다음에 풋콜 옵션. 풋콜 옵션도 지금 쌍바닥 잡고 있고요. 조만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그럼 이게 위로 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네, 롱 배팅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잘 보시고, 시장 변동성, 안전한 피난처 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안 보고, 자, 요거 잘 보자. 네, 지금 탐욕 구간에 있지만 극도의 탐욕은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어때요? 이게 지금 최장기간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 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 공포 구간이 길다. 지금 엄청 길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엄청 길 가능성이 높다.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껄떡대더라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부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좀 보시면, 네, 음봉이 크게 생겼죠. 네,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유동성이
이제 퀘스천이 딱 되는 거죠. 왜 이러지? 예, 지금. 그 다음에 ARKK. 중소형주 은행증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 KBWB 못 가죠? 마이너스 조금. KR이 마찬가지 1% 가까이 빠졌죠? 자, 이게 뭐죠? 은행 위기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은행들 보면 다 박살나고 있죠. 예, 이거를 보시라고.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승을 보는 사람들은 동시에 안 봐요. 저처럼. 저는 썸네일만 폭락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동시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 그래서 어떤 베이비들은 그러죠. 네. 대반 꿀이라고. 대상 반대로 하면 꿀이다. 꿀을 빤다. 계속 꿀 빨면 어떻게 되죠? 이빨 다 썩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소형주 은행증은 망해 있어요, 지금. 파산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대형주도 70주 보시면 좋을 줄 알았어요. 70주 다. 근데 애플 투자한 사람들은 망했죠. 고점에 있는 사람 고점에 여기서 산 사람들 망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2%, 구글, 자, 망했죠. 자, 아마존,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망했고, 메타. 지금 4개 종목만 다시 지금 살짝 좀 가는 상황이에요. 보실래요? 네. 고점 부근에 있죠. 여기 2월 초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구글 망했고, 지금 망하고 있죠. 자, 아마존, 마찬가지 고점 부근. 엔비디아 또 7% 올랐는데, 자,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이 고점을 넘느냐. 이 고점을 확실히 넘으려면 거대 거래량이 이틀 동안의 거래량보다 작죠. 그죠? 예. 일부 들어왔죠. 근데 자, 여기서의 행태를 보면 거래량 넘을 수도 있어요. 이 고점을 얼마냐? 974달러.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1000달러 찍고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잘 보자. 요거.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마찬가지죠. 요거. 거래량 안 들어와요. 예. 여기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커다란 거래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죠. 제가 일부러 좀 진하게 좀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앞에 매도 거래량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반등을 주고 있죠. ARM 마찬가지. 예. 여기 고점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테슬라, 예, 못 가고 있고요. 메타, 예, 고점,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70주에서 지금 4왕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 주도가 누구다? 예, 엔비디아다. 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시장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광기죠, 광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다음에 자, 상업용 부동산 보실래요? 네, 못 가고 있습니다. 반등의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죠.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확실하게 빠그러지는. 그 다음에 아까 LQD 채권이죠. 보실래요? 내려오는 상황. 뭐예요? 채권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채권 애들이 좀 조금 똑똑하죠. 주식시장보다. 주식시장은 무지성이 난무하고요. 채권 시장은 그래도 나름 네, 지성이 있습니다. 예, 보시고. 자, 이건 뭐예요? 하이힐드 정크 본드. 예, 못 가죠. 결국엔 여기 고점들의 저항에 막혀서 못 가는 상황이 되고, 하이힐드 정크 본드가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거 위기죠, 위기. 예, 그건 거기엔 채권이 있죠. 자, 금리가 올랐죠. 물가가 오르니까 채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겁니다. 뭐라고? 너네 뻥 아니야? 그러면서 매도가 나온 거죠. 네, 정확합니다. 채권 시장은 정확해요. 매도가 나왔고, 자, 3개월물, 예, 정책금리, 자, 2년물, 예, 다시 단기물도 오르고요. 예, 중기물 올랐다 빠졌죠. 자, 그 다음에 10년물 다시 올랐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올랐다. 거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20년물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사고, 또 팔기 시작하는.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고점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악몽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악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은 며칠 안 돼요. 사 들어가는 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자, 공급이 많아요. 이쪽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수요가 적어요. 어떻게 돼요? 매도가 많은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죠. 아주 당연한 건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고금리가 되는 거죠. 이건 시장금리입니다. 고금리. 그 다음에 물가는 안 떨어져요. 고물가예요. 상황이 1970년대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자, 금리차 아직 멀었죠. 10년과 3개월. 자, 10년과 2년. 네, 아직 멀었습니다. 0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30년과 5년. 네, 바로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급등 구간이 이제 나올 준비가 돼 있는 거죠. 3월 달은 아니고 4월, 5월, 6월 올해 안에 반드시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품에 취해서 할렐레 울렐레 하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가고요. 우리나라 환율은 1,300원대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조심하시라. 달러 인덱스 자 살짝 올랐죠. 신기하게 달러 인덱스 올랐는데 환율도 올라. 우리나라 환율 웃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달러 인덱스 오르면 뭐 우리나라 환율 오른다. 근데 강세와 약세가 우리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에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유럽 위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심하자. 자, 유가 빠졌나요? 아니, 77달러. 안 빠지고 있어요. 크게 안 빠집니다.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하이힐드 정크펀드 저점을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NDQ, SPX, 자, 고점, NDQ, DJI, 고점, NDQ, RUT. 예, 지금 이 고점 부근에 있지만, 예, 이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겁니다. 조심하시고, IPO, 이게 이제 연준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을 한 거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일부 유동성 확대, 그러면 이제는 무너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주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DR 허튼 주택버블 얘기하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주택버블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자, 러셀 2000 못 가고 있죠? 네, 결국엔 고점 찍고 이러고 있고요. 자, VXN 네, 지금 살짝 떨어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종가상으로 보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빅스도 많이 떨어졌죠? 네, VBIX 마찬가지. 그래서 빅스나 VXN이나 이게 좀 유용하지 않는 지표가 됐어요.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스큐 보시면 어때요? 네, 여기 고점, 네, 두 달, 2월 13일, 이제 3월 13일, 예, 그 다음에 4월 달 보시면 요렇게 된다, 이거, 요렇게. 두 달 지나고 폭락이 와요. 또 반등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데 지수를 보면 안 그래요. 이 고점에서 머물고 있어요. 두 달 후에, 4월 달, 예고가 돼 있는 거죠. 이걸 보시면. 그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6월 달, 여기 뭐예요? 8월 달, 9월 달. 네, 그러면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네, 고점 부근에서 자, 채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에서 지금 와리가리 하면서 이제 내려올 준비. 더 이상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왜? 파동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고점을 살짝 넘은 상황이지만 A파, B파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조심하자. 고점이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지수인데, 자, 반도체 지수에서 자, 보시죠. 엔비디아만큼은 못 올라갔죠. 네. 그래서 요 양봉의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가 얼마냐면 5,217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3월 달, 4월 달 끝나는 시점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만 거품이 엄청나게 생겼다. 그다음에 S&P 500을 보면 예, 고점을 지금 종가상으로는 넘은 거죠. 네. 그래서 자, 거래량 많이 안 들어오고요. 지금 다우지수도 크게 상승을 못하는 모습. 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 버블 상황이 상당히 지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러셀 2000, 네, 그다음에 정확한 지표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지원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가 안 떨어지죠.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라고 지금 네, 팩트 체크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데 진짜로 고금리 시대가 된 거예요. 예, 4.1%, 4.15.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금리 상승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금리가 높고요. 금리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40년, 40년. 제가 아마 이제 뒤지고 나서, 죽고 나서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고금리 시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죠? 40년 주기다. 40년 주기.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보다 배 이상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금리 시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채권의 변화와, 자, 채권은 고금리가 되면 폭락을 합니다.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하일도 지금 4개월째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투자가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예, 못 가는 상황은 무슨 뜻이죠? 올라와야 돼요. 금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계속 기잖아. 이게 현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이 안 보여.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리 상황이 파악이 안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이런 데 꽂혀갖고, 예. 어떤, 베이비가 와서 저보고 꽂혔다고. 그러면, 꽂히긴 꽂혔죠. 자, 제가 파동 분석했고, 패턴 분석 다 했습니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죽해야 제가 파동까지 분석을 다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증시는 일시적인 거고요. 채권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형주 은행주는 망하고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 엔비디아만 다루고 있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코인 시장도 지금 뭔가가 지금 걸림돌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했죠. 짱대 음봉이 생겼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단기와 자, 반드시 공포 구간으로 갈 것이다. 단기와 장기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답이죠. 네, 답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해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자기 판단에 따라 하면 됩니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 영상을 참고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커피 후원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